자, 연결 리스트로 구현한 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연결 리스트로 구현한 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비어있죠. 뭐가 비어있죠? 최대 저장 개수가 비어있죠. 앞서 배열로 구현한 큐와 달리 최대 저장 개수에 제한이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장 개수만 저장해도 되죠. 그리고 리어 그리고 프론트 노드에 대해서 앞 배열로 구현한 큐에서는 인덱스 값이 제한되었다면 연결 리스트 구현한 큐에서는 포인터를 저장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인터를 저장한다고 하니까 우리 앞서서 연결 리스트에서 뭐가 떠오르죠? 헤드 포인터가 떠오르죠? 헤드 포인터가 이번 큐 같은 경우에 두 개가 존재하죠. 하나는 리어 노드, 그러니까 가장 뒤, 꼬리 노드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프론트 노드에 대해서는 제일 앞 노드에 대한 포인터,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헤드 포인터와 유사한 그런 개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노드들 사이에 링크를 방향을 볼까요? 앞서서 우리 4장의 스택에서는 탑부터 꼬리부터 역순이었죠. 하지만 큐에서는 어떻게 되죠? 프론트부터 앞쪽 방향이죠. 프론트에서 리어 방향으로 꼬리 방향으로 되어 있는 포인트 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점, 이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 큐의 크기, 즉 큐의 크기를 지정해 줄 필요가 없다는 점, 왜냐하면 연결 리스트도 구현했기 때문에 그 점에 다시 한 번 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스 구조는 구성은 마찬가지로 헤더와 C 파일 그리고 엑젠스 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정도면 이제 혼자서 스스로도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소스를 추가할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께서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기존 5장 솔루션에 추가하고 이런 소스 파일을 다 작성했다고 가정하고 우리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작성해 보세요. 자, 링크드 큐를 나타내는 구조체입니다. 현재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current element 카운터가 있고요. 프론트 노드와 리어 노드에 대한 포인트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 노드죠. 연결 리스트 구현한 큐에 실제적으로 저장되는 노드가 되겠죠. 캐릭터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 자, 하나 더, 다음 노드로의 포인터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포인터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 이게 앞서서 살펴본 배열로 구현한 선형 큐 혹은 배열로 구현한 원형 큐와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복습요. 자, 큐 노드의 연결 방향이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그랬죠? 프론트 노드로부터 리어 노드 방향으로 이 링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스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큐의 생성, 그리고 인큐, 디큐와 피크 연산, 기타 연산, 그리고 예제 프로그램 이 순서로 살펴보죠. 자, 큐를 생성해주는 create linked q 함수입니다. linked q 구조체에 대한 메모리만 할당하고요. 그리고 메모리 초기화를 해주고 끝이죠. 오히려 그 생성해주는 쪽에서는 소스가 좀 더 간략해졌네요. 그렇죠? 자, 다음으로 연결 리스트 구현한 큐에서 연결 큐에서 인큐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3장의 연결 리스트에서 헤드 포인트를 구현했을 경우에 상당히 좀 복잡해진 걸 알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이 경우에도 리어 노드와 프론트 노드 일종의 헤드 포인터 스타일로 구현했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공백 상태일 경우와 두 번째로 공백 상태가 아닌 경우입니다. 자, 공백 상태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심플하죠. 왜냐하면 기존에 P 리어 노드와 P 프론트 노드 모두 다 널이었죠. 따라서 프론트 노드와 리어 노드 모두 새로 추가되는 노드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노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리어 공백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생각을 좀 해줘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자, 프론트 노드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인큐 연산이니까요. 인큐 연산이니까 오로지 리어 노드에 대해서만 고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 그림 하나 살펴볼까요? 새로운 노드가 하나 새로 추가되었다고 합시다. 그게 P 노드죠. P 노드가 새로 추가되었다. 근데 이 노드가 새로운 리어 노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리어 노드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뭘 해줘야 되죠?
기존에 있던 리어 노드, 기존 리어 노드, 바로 이 녀석이겠네요. PQ의 P 리어 노드. 이 기존의 리어 노드의 다음 노드가 어떤 노드가 되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노드가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연결 리스트 구현한 큐에서는 각각의 노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결 방향이 프론트부터 리어 방향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자, 옛날에 기존의 리어 노드의 다음 노드가 널이 아니라 새로 추가되는 노드 P 노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소스를 썼습니다. 그렇죠? 기존의 리어 노드의 다음 노드가 새로 추가되는 노드다. 그리고 새로 추가된 그 노드가 이제 새로운 Q의 새로운 리어 노드가 된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inQ, LQ 소스를 볼까요? LQ는 linked Q의 약자죠. 자, 전달받은 Q노드 값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메모리를 할당해주고 할당해준 노드의 값을 세팅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새로 추가되는 인큐되는 노드의 다음 노드는 당연히 널이어야 되겠죠? 마지막 노드니까. 자, 그런 다음 공부의 상태인지 검사해서 공부의 상태이다. 그러면 프론트 노드, 리어 노드가 모두 동일하게 지금 새로 인큐되는 노드가 되게 하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기존 리어 노드의 다음 노드가 현재 새로 인큐되는 노드가 되게 하고 새로운 Q의 리어 노드가 현재 추가되는 노드가 되게 해주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Q의 현재 노드 개수를 1 증가시켜주는 것으로 끝나게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DQ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DQ 연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집니다. 먼저는 현재 Q의 노드가 2개 이상일 때, 그러니까 2개, 3개, 4개, 점점점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경우죠. 자, 일반적인 경우에 DQ 연산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DQ는 어떤 노드가 제거되어 반환되죠? 바로 프론트 쪽에 있는 노드가, 프론트 노드가 제거되어 반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DQ 연산이죠. 자, 그러면 자,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기존에 프론트 노드가 있죠. 기존 프론트 노드가 리턴이 되는 겁니다. 반환이 되는 거죠. 반환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프론트 노드가 어떤 노드가 돼야 될까요? 바로 기존의 프론트 노드의 다음 노드, 즉 PQ, P 프론트 노드, P 링크. 그러니까 기존의 프론트 노드의 다음 노드가 새로운 프론트 노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환되는 노드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노드를 끊어줘야겠죠. 왜냐하면 반환되어 나가는데 불필요하게 기존의 이런 링크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널로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먼저 반환되는 노드는 Q의 프론트 노드가 되게 합니다. 즉, 이 녀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 Q의 새로운 프론트 노드는 기존의 프론트 노드의 무슨 노드? 다음 노드가 되는 거죠. 따라서 Q의 새로운 프론트 노드는 기존 Q의 프론트 노드의 다음 노드, 이 노드가 새로운 프론트 노드가 되게 한다. 마지막으로 리턴된 노드의 다음 노드는 널로 초기화를 시켜준다. 이 부분이죠. 이런 기본적인 연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좀 특수한 경우를 살펴볼까요? 뭐냐면 노드가 현재 한 개인 Q에서 DQ 연산이 발생한 겁니다. 뭐냐면 이처럼 Q의 리어 노드와 Q의 프론트 노드 모두가 다 동일한 이 녀석, 하나 남은 노드를 가리키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자, 위에 세 가지 연산을 수행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되죠? 프론트 노드인 경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연산 2에 의해서 연산 과정 2에 의해서 새로운 프론트 노드는 기존 프론트 노드의 다음 노드가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기존 프론트 노드의 다음 노드가 뭐죠? 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프론트 노드는 널로 세팅이 됩니다. 하지만 리어 노드는 어떤 특별히 기준에 해주는 연산이 없죠. 따라서 여전히 제거된 P 리턴 이 노드를 가리키는 이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노드가 한 개인 Q에 대해서는 반드시 리어 노드를 널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마지막 남은 노드 하나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현재 Q의 노드가 0개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경우에 프론트 노드는 자연스럽게 널로 세팅되지만
널로 세팅되지만 리어 노드는 널로 세팅되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널을 대입을 해준다. 예. 언제? 노드가 한 개인 큐에서 제거, 즉 DQ 연산이 호출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리어 노드는 널을 대입해 준다는 거, 이거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DQLQ 함수를 볼까요? 자, 공백 상태가 아닌지 먼저 검사한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리턴 되는 노드는 프론트 노드가 되죠. 그리고 새로운 프론트 노드는 기존 프론트 노드의 다음 노드가 되도록 세팅해주고, 반응되는 노드의 다음 노드는 널로 초기화를 해준다는 것. 그래서 현재 엘리먼트 카운트를 현재 노드 개수를 감소시키는데, 만약에 공백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 리어 노드를 널로 세팅해준다. 이 부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피클 연산 같은 경우는 심플하죠. 그냥 널인지 체크해준 다음에 널이 아니다 그러면 프론트 노드에 대한 포인트를 리턴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DQ 같은 경우에는 기존 노드에 대해서 포인트를 리턴하죠. 자, 그러면 메모리 해제를 누가 해줘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반환된 노드에 대해서 메모리 해제는 이 DQLQ 함수를 호출한 쪽에서 메모리를 해제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결 리스트 구현한 큐에서는 노드 각각이 메모리가 할당된 녀석이기 때문에 반드시 DQ를 호출해준 쪽에서 메모리를 해제해줘야 된다는 것, 이 점에 특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결 리스트 구현한 큐는 큐의 크기에 제한이 없죠. 따라서 이제 링크드 큐 풀 이 함수는 언제나 펄스를 리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공백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링크드 큐 empty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current element count 기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연계면 true를 리턴하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결 리스트 구현된 큐를 제거하는 삭제하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앞서서 3장에서 살펴본 그 방식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프론트 노드부터 시작해서요, P노드가 널이 아닐 때까지 루프를 돕니다. 그러면서 델노드에 그 P노드의 값을 대입해주고, P노드는 현재 노드의 다음 노드로 이동을 하죠. 그런 다음에 현재 노드에 대해서 메모리를 해제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프를 다 돌면 Q 내부에 대한 모든 노드, 연결된 노드가 다 메모리 해제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Q 자체에 대해서 메모리 해주는 것으로서 연산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example 경우인데요. 먼저 display linked q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while문을 돌면서 연결 리스트로 구현된 q 내 모든 데이터를 자료를 출력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터레이션을 돌 때 p노드는 p노드 하세변자 plink 많이 본 스타일이죠. 이런 식으로 이터레이션을 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랩 함수인 inq, lq 캐릭터 함수가 있고요. 메인은 시나리오는 앞서 동일합니다. q 4개를 추가한 다음에 DQ를 2번 수행해줍니다. 단 DQ 해준 다음에 메모리 해제를 해줬다는 거, 이거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2번 해줬죠? 피크인 경우에는 메모리 해줄표가 없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Q에 1을 추가를 했습니다. F는 추가하지 않고요. 1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실행시켜 볼까요? 성공적으로 A, B, C, D Q가 2개 되고요. 피크를 했고 마지막으로 E가 새로 인큐가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